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1회 모의고사 요거는 제가 뭐 공지로도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이제 16분 요거를 최초로 잡으세요. 그래서 16분에서 14분 그리고 만약에 난이도가 낮다면 한 12분 내에 이렇게 행정법을 해결을 해버리면은 다른 과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하시는데 요 제 스킬 써갖고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개인에 따라서 좀 다르니까 이제 요거 되면은 14분 딱 재고 그렇게 그 안에 해결하는 그런 연습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뭐 한 14분 정도까지 줄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줄여서 한 12분까지 만들면 이제 그러면 더 좋은 거고요. 근데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은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요 시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12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14분 정도? 요 정도는 내가 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행정법에 20분 다 써가지고는 다른 과목 이제 쉽지 않아요. 자, 제가 알려드린 스킬 잘 적용하면서 푸는 겁니다. 1번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행정법 불문법원으로 관습법 조리, 관판조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 지자체 학생인권 조례 행정법의 법원이 되죠.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표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맞다. 그러면 이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면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성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 만으로 그러한 관습법의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면 틀린 거죠. 그러니까 관습법이 성립하려면은 관행이 있고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법적 확신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관습법이 아니라 뭘로 떨어져요? 기억나세요? 5글자. 이게 뭐지? 세수 이거 사실인 관습입니다. 사실인 관습. 자, 2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아까 1번 같은 경우에도 1, 2, 3이 너무 명확하게 정답이잖아요. 그러면은 4번 정답 찍고 여기도 세모 표시해 놓으셔도 돼요. 세모 표시해 놓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또 아까 4번 긴 지문 읽는 시간을 또 확보를 할 수가 있으니까 2번입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앞으로 이거 표시 안 하더라도 여러분은 다 표시하셔야 돼요. 재량권 행사의 기준인 행정규칙이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관행이 성립된 경우라도 그 행정규칙 내부적 기준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반 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규칙 인데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성립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요거는 행정의 자기 구속 원칙이 발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위반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이 되죠. 정답이 1번이에요. 여기 아니니까 1번이에요. 이거 반드시 이거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거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그리고 자, 점검해 보세요. 이거 봤는지 안 봤는지. 봤니? 혹시? 그럼 넌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연습 과감하게 안 하면 여러분 늘 하던 대로 하게 됩니다. 2번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우리는 풀어봐야죠. 이제 해설이니까. 보다 무거운 면허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하여 임행하여진 가벼운 명허 정지 처분 취소하는 것 선행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법정 안정성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이거 동그라미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만 보면 공부 제대로 안 해놨으면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아예 안 보면 맞추는데 보면 틀린다고요. 자, 한번 경찰관이 난동 부리던 범인 검거하면서 가스총 근접 발사하여 가스와 함께 발사된 고무마개가 범인의 눈에 맞아서 실명했다. 그러면 국배 인정이 되죠. 너무 가까이 쐈죠. 그다음에 4번 과잉금지 원칙이라 하면 국민의 기본권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수최균 기억나시죠? 목적, 방법, 수단이죠. 수최균 의미하면 어느 하나라도 저촉되면 위헌이 된다라는 헌법상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이 다른 말로 두 글자 비례의 원칙이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자, 3. 행정상 법률관계 옳지 않은 1. 행정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행위는 처분. 변상금 부과는 처분 맞죠? 내부한 일반 재산에 대한 사용료 부과. 요거는 사법 관계니까 처분 아니다. 수도법에 의하여 지자체 수도사업자가 수돗물 공급을 받는 자에게 하는 수도료 부과 징수, 수도료 납부 관계, 공법상 권리 의무 관계, 그래서 행정소송 대상이다. 맞습니다. 수도사업자, 대한민국의 수도사업자는 지자체예요. 지자체. 수도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랑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수도는 공법관계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수도 요거 공무원이 한다 제가 기본 강의 때 설명드렸죠. 네, 서울특별시 지하철 공사 임직원 근무관계 이거는 그냥 일반 회사 취직한 거랑 똑같습니다. 공사 공단 같은 데는 그래서 사법관계에 해당하고요. 정답은 4번이겠네요. 역시 요것도 뭐 체크해 놓고 하셔도 되고 요 4번 요거는 이제 여러분 그 스타일에 맡기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요거는 요 정도는 이제 확실함을 기하기 위해서 요 정도 읽어보는 거 정도는 안정성을 위해선 크게 나쁘진 않아요. 사인이 공공시설 건설한 후 국가 등에 기부 체납하여 공물로 지정하고 그 대신 그자가 일정한 이윤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거. 국유재산으로 하고 이렇게 무상으로 기부 체납한 다음에 무상으로 아니지 기부 체납하게 한 다음에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는 거. 그거 판례가 두 개가 있죠. 근데 구분하는 팁 중에 하나가 여기는 공물로 지정했다. 공물이 다른 말로 행정재산이거든요. 요걸로 딱 키워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인의 공법행위 옳은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 단순한 동기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하자는 행정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동그라미입니다. 그럼 정답 1번이고 세모 찍고 넘어갔어야 돼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는 뒤에도 봅시다. 사인의 공법행위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다죠. 이제 행정행위가 아니라 사인의 공법행위니까. 그리고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 철회할 수 없다. 잠깐만.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 이거는 도달이 아니라 도달한 후, 아우, 낚시 쩔죠. 이거 도달이 아니라 그 후속, 도달, 이게 아니라 후속 처분. 있은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의원 면직 처분이 있고 난 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수 없다. 판례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4번 사인의 공법행위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 아닙니다. 행정기본법 아닙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 아니에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애매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일단 첫 번째로 요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상대적인 판단을 하셔야 돼요. 상대적인 판단. 그래서 이 네 개 중에서 가장 정답에 가까운 거 그거를 골라내는 게 이제 실전 시험에서의 미덕 이거 룰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행정기본법에는 이제 그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수리 불효 신고, 자기완결 신고는 절차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제 수리 요하는 신고, 행위 요건적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기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멘트를 한번 보세요. 사인의 공법 행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일반법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완전히 맞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시험장에서 이제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인의 공법행위 전반을 행정기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가? 아닌데 행정절차법에서도 규정하고 기본법에서도 규정하고 딴 데서도 그리고 또 비어있는 영역도 있는데 이제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죠. 신고해가지고 뭐가 좋을까? 도달주의 뭐 이제 이런 것도 사인의 공법행위 관련 내용인데 그건 또 다른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4번은 틀렸다라고 판단하는 게 이제 합리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5. 행정입법, 옳지 않은입니다.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 형식은 예시적이다. 2번, 니은, 판례 자치조례의 경우에도 위임조례와 같이 국가법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위임입법의 한계가 적용된다고 한다. X예요. 그러니까 자치조례랑 위임조례, 사실 이 위임조례, 자치조례 요거는 강론 내용이긴 한데 어느 순간 총론 시험에 은근슬쩍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치조례가 여러분이 그 총론에서 공부하는 그냥 조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포괄이행 금지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치조례는 위임입법의 한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위임조례는 이제 그 원래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사항인데 이제 근데 법률에서 야 이거 조례로 정해도 된다. 이제 정해라. 이렇게 위임을 받아서 정하는 조례예요. 그때는
포괄이행 금지 원칙 이제 이런 거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근데 디귿 행정입법 부작위의 위헌 위법성과 관련하여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도 상위 법령의 명시적 위임이 있다면 하위 행정입법을 제정하여 자기 의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도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보세요. 지금 니은 디귿이 틀렸잖아요. 근데 선지를 보면은 니은 디귿이랑 니은 디귿 리을이 있죠. 그러면 또 다시 돌아와서 보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니은 디귿만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답 짓고 세모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하위 법령 규정이 상위 법령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내용, 입법 취지, 연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그 의미를 상위 법령에 합치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된다. 맞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가 봅시다. 6번 행정행위 옳지 않은 행정위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것, 상대방 동의나 신청, 협력이 필요한 경우 역시 행정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뭐 허가, 강학상 특허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내주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2번입니다. 유기장 영업 허가, 이거는 설권행위가 아니라 금지 해제입니다. 강학상 허가해서 정답 2번 해서 역시 여기도 세모 치고 넘어가는 거 확인해 보세요. 자, 3번 산림변경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환경의 보존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중공필 나왔다 그러면은 법규상 명문 규정 없어도 거부할 수 있다로 갑니다. 그다음에 4번 경찰 공무원이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만원권 지폐 한 장 2번 접어서 면허증과 함께 해달라고 한 경우에 내려진 해임 처분. 이거 기억나시죠? 제가 기본 강의 때 어린 재혁이가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대한 불신과 경찰 나빠요. 그렇게 됐다는 거. 그래서 이거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다. 입니다.